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덜컥 합의금을 받아들이거나 합의금을 내가 먼저 제한하거나 이러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합의하면 전부 해결된 것인지, 합의 이후에 어떠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합의를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라는 것은 보통 손해배상의 문제, 나아가서는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종결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이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해서 분쟁 자체를 종결하는 그러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합의서에는 앞으로 다투지 않겠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됩니다. 즉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교통사고 합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합의를 번복하고 싶다거나 합의금이 불만족스러워서 추가로 청구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된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사 책임 등을 추가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즉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의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에 명시된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손해, 즉 치료비, 수술비, 일시 수익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별도 위자료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모든 손해 일체를 우리가 이 합의금으로 대체하는 것이자, 즉 향후에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합의서 내용을 구성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서에 직접적인 손해만 일단 우리가 합의를 하고 위자료는 나중에 얘기한다, 또는 위자료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다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후유증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 이후에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손해를 추가로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손해 부분도 내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분쟁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했을 때 후유증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한 것으로 합의한다, 또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후유증 부분은 합의 당시에 예상된 범위 내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한 부분이라거나 내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부위에 알 수 없는 어떠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합의 당시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후유증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깨고 추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내가 수술이나 치료한 부위에서 어떠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합의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 팁에서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합의, 교통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이러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합의를 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사고 이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후유증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가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 즉 인과관계, 사고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은 모두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합의 당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다,
합의 당시 예상된 범위 내의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후유증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나 별도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성해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 쪽은 당연히 빠른 합의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합의를 진행해서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시간을 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상당히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뒤에 경과까지 보신 뒤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게 다치면 다칠수록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우리가 후유증 가능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빠르게 합의하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나 입원 치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진행하신 뒤에 그 경과를 살펴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합의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손해본 금액까지도 모두 포함한 그 합의 금액을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은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일단 합의금을 빠르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덜컥 합의금을 받아들이거나 합의금을 내가 먼저 제한하거나 이러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합의 금액을 먼저 판단한 뒤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 문구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항을 은근슬쩍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당일이 아니라 꼭 초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초안을 내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합의서를 정확히 분석하고 독소 조항이나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거나 나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삭제해달라거나 수정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기준은 합의서가 됩니다. 내가 그 합의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에 내 도장이 찍힐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그날 보고 그날 작성하시기보다는 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하신 뒤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합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합의한 뒤에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